반갑습니다. 10월 줌 미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지나가던 몇 분이 들어오셔서 처음 뵙는데 굉장히 환호를 해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포스타머신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드렸죠. 오늘 마지막 시리즈 포스타머신 4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리뷰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택, 그 다음에 만남. 자, 컨택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컨택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자, 그럼 만남의 목적은 뭘까요? 초대입니다. 초대. 그래서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만나서 우리가 질문과 경청으로 니즈와 정보 파악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후원할지, 자,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니즈가 아닌 상대의 필요성과 니즈 따라 초기에는 매우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향 설정에 따라서 1대1 또는 2대1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이즈가 작은 사업 설명을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에 공식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조금 규모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업 설명에 초대하셔야 되고, 일단 사업 설명 초대가 이루어지면 3회 이상은 연속적으로 초대를 하셔야 효과적으로 그분의 호기심과 관심이 증폭되고 결국 결단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모션 진행 후에 업라인과의 미팅을 주선하면, 자, 이분이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사업 설명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실 텐데요. 자, 지난 줌 미팅 때도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요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거 보면서 파이널 가기 전에 8명 중에 최종 1명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분들이 또 경합을 해야 되는데, 자, 1등을 해야만 마지막 파이널에 2명 남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최연석 셰프 하면 한 30년 가까이 굉장한 어떤 음식에 대한 조회도 있고 실력도 갖추고 현재 요식업으로 비즈니스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시죠. 자, 이분이 탁월하게 음식을 다 해놓으시고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인생 요리. 내가 요리를 하면서 인생 요리를 만드는 게 주제였는데,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봉골레 파스타를 주제로 했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담아내는 요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30년 가까이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이 파스타에서 그 과정의 레시피 중에 뭘 하나 빼먹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이분이 1등을 놓쳐요. 근소한 차이로. 짧은 영상이니까 이거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제 첫 요리 시작한 날 잊지 않는데, 라쿠치나라는 곳이었는데요. 너무 바쁜 매장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있는데 선비 형이 와가지고 로켓 냉장고 좀 들어가봐 이러는 거예요. 봉골레 한 접시가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와, 허겁지겁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늘, 올리브오일, 그리고 조개육수로 만든 봉골레입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좀 클래식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버터나 이런 걸 조금 덜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저는 좀 이 정도의 오일 함량이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봉골레에 마늘을 빼먹는 건 떡볶이에 고춧가루 빼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봉골레 해왔는데
한 번도 마늘을 빼먹고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오늘 저는 틀리고 안성재 심사위원이 맞았습니다.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마늘을 빼셨다. 제가 느꼈던 게 그 빈맛이었던 것 같아요. 보셨죠? 저는 짤막한 영상이지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최현석 셰프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죠. 마늘을 빼먹다니. 제가 미친놈이라고는 안 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또 그렇게 대답해 주시네요. 미친놈이죠. 30년 동안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봉골레 파스타에 마늘이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안성재 셰프가 그걸 또 잡아내죠. 마늘이 빠졌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조금 버터나 오일 향이 과하고 조금 그러한 것을 또 잡아냅니다. 자, 처음에는 최현석 셰프가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나중에 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마늘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대단하죠. 마늘을 빼먹었는데도 1위와 근소한 차이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리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마늘을 빼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우리가 집에서 먹거나 값싼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이면 뭐 마늘을 빼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는 요리는요, 파인다이닝 요리 한 끼에 뭐 비싼 건 3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자, 이런 요리를 하는데 마늘을 빼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면, 자, 우리도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결국 우리 사업에도 최고의 요리, 맛을 내는데 레시피가 있고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 우리도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나온 발자취 속에서 6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막론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30년 이상 이렇게 많은 성공자를 배출해낸 방법론과 행동론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반복하고 또 복제해서 반복해야 될 시스템의 방법론 있죠. 성공의 8단계입니다. 자, 성공의 8단계는 준비 단계 3단계, 성숙 단계 3단계, 성장 단계 3단계, 성숙 단계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8단계입니다. 준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성장 단계 있을 수 없고요. 성장만 해서는 우리 비즈니스가 기대하는 만큼 지속적인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가진 예측 가능한 성장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성장했다면 반드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한 성장과 그 다음 단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스터 머신은 행동의 원이라고도 하죠. 준비 단계 끝단이죠. 명단. 그리고 명단을 시작해서 자, 만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자, 이 성장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후속 조치,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 자, 성장 단계의 지분이 100이라면 컨택 앤 인바이트, 만나고 초대하는 거의 지분이 25%, 사업 설명이 25%, 결국 50%의 성장 단계의 지분은 후속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후속 조치는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부터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고요. 결과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최현석 셰프가 마늘을 빼먹다니 스스로 미쳤다고 했죠.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빼먹다니 결과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건너뜁니다. 자, 성공이란 건, 시스템이란 건
건너뛰거나 진행되어야 될 단계가 디테일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오류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그게 누적되고 쌓여가면 반드시 그 오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던지 간에 다시 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성장은 의미가 있을까요? 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또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빼먹으면 결과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후속 조치 첫 번째 팔로우업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밀도가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업 설명을 들은 분이 거절하거나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모호한 입장에 있을 때 이때 이분이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뭔가 관심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후속 조치, 이 팔로우업을 48시간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미팅에 참여하도록 프로모션에서 단계별 초대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서 시스템 전체의 윤곽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전체의 윤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공의 8단계 어느 단계 또 디테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그게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고 있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하고 있는지 다음에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의 윤곽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비전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확신을 갖도록 돕는 거죠. 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소비자도 빅 비즈니스도 팔로우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팔로우 스루의 개념은 자, 팔로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는 게 팔로우 스루예요. 지속적인 사업 전개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물론 뭐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를 딱딱 끊어서 여기까지는 팔로우업입니다. 여기까지는 팔로우 스루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없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결정하고 결단하고 저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을 만들어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칭해서 팔로우 스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왜 팔로우 스루가 필요하냐면 이 팔로우업 단계에서 중요한 건 눈높이예요.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인 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테면 이런 거죠. 자, 아이가 처음부터 걷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몸을 뒤집고 왔다 갔다 하고 서서 한 걸음을 내딛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넘어짐과 상처를 주죠. 그리고 걸음마를 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걷죠. 자, 우리 인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 때 기억해 보시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뛰는데 자기 몸을 완벽히 컨트롤하고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달려나가는데 전문가들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늘은 뛰다가 넘어져요. 근데 10살이면 3학년이죠. 4학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고학년이 될수록 뛰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는 데까지도 10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뛸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자재로 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자,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죠.
전 이게 눈높이 호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걸음마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파트너분들께는 같은 눈높이에서 걸어주고요. 걷는 분에게는 같이 걸어주고, 걸음마 걷고, 뛰는 분과는 같이 뛰어주고요. 자유자재로 뭔가 큰 꿈과 목표 설정하고 뭔가 움직이는 분들은 또 그러한 눈높이에 맞게 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뛰려고 하는 분한테 아니야. 걸음마부터. 이건 맞지 않겠죠? 지금 걸음마도 간신히 하는 분한테 손잡고 뜁시다 하면 질질질 끌고 뛴다고 한들 그분이 아직 뛰는 운동 능력이 안 돼 있는데, 학습 능력이 안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자, 우리 체인 사업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은 후속 조치에 능한가 미숙한가. 후속 조치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결과의 단계라면 결국 프로라는 이름은 능숙한 분이에요. 후속 조치. 미숙한 분은 아직은 아마추어죠. 그 차이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마추어는요, 어렵게 초대하고 만나서요, 후속 조치의 부재와 부족으로 쉽게 잃어버려요. 자, 프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요, 여유롭고 당당하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사업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주는 쪽은 우리죠. 당당하죠. 초대하고 만나고 파스처 있게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죠.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초기엔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looking for looker.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추가소득을 원하고 건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자유로 뭔가 나은 삶을 추구하는 분들을 우리는 찾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엔 나와 팀과 함께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후속 조치로 그 다음엔 성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엔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찾았다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이를 낳았다고 중요한가요? 낳은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그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되죠.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때로는 매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훈육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인 사업은 초기에 시작해서 4명을 찾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타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포스타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왼쪽과 왼쪽에 왼쪽에 2분, 오른쪽에 2분의 이 위스가 펼쳐지지 않는 한, 자, 이게 성장판을 여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성장판이 활짝 열려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나를 위한 목표, 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적어도 내가 포스터가 되고 나와 함께하고 미팅에 나오는 분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의 형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부담도 되고 무게감도 느껴지지만 빨리 나로부터 누군가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또 약간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내야 되는 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려면 포스타로 시작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후속 조치의 부족 때문에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초기에 뜨거워져 있을 때요, 전화해서 만나자 어떤 형태로든 사업 설명하고 데모하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이 부족했던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후속 조치였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성장 단계에
포스타 머신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후속 조치의 50%가 달려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후속 조치는 미팅 후 미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돼요. 자, 아무리 우리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분이 막 익사이팅 해주고요. 막 뭔가 막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분이요. 자신의 일을 하고 이틀 3일 이상 그렇게 뜨거웠던 체인을 해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졌어도요. 작심삼일이죠. 이틀 넘어가면요. 내가 들었던 얘기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2주, 3주,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다음에 누군가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긴데? 라고요.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식지 않도록 그분이 본 가능성을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48시간 넘지 않도록 다시 만나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듣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래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있잖아요. 사무실 문 열고 나가고 시동 딱 걸고 붕 하잖아요. 그거와 함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힘든데 고민되네. 내가 아는 친구 영자도 하다 그만뒀고 이 사람도 하다 그만뒀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품은 좋긴 한데 그냥 할까 하지 말까 이런 오만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방치하고 그분을 내비두면 아무리 열정이 많고 막 뭐가 되겠습니다 외쳤던 분들도요 이틀 지나가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판단했던 그분이 가졌던 비전 다시 한번 재터치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 사업에 대한 확신을 굳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속 조치의 시작은 내 흔적을 남긴 툴을 프로모션해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오디오를 전달하시면 들었던 일부 내용을 프로모션 해 주시고 책도 얇은 거 그분이 참여했던 미팅에서 연장선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자들 그냥 주지 마시고 형광 펜칠하고 빨간색 볼펜칠하고 했던 거 내 손때가 묻어있던 것들을 전달해 주면 훨씬 더 그분이 읽는 데 도움되고요. 처음부터 다 읽지 말라고 하세요. 3분의 1, 반만 읽으라고 하세요. 근데 읽다 보면요. 다 읽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사업을 배울 때 어떤 리더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장 급하게 나오니라고 툴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내 벨트라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허리띠라도 풀어서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풀어줘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SNS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JNTV, 줌. 내가 한 설명에서 부족하고 그 다음 단계 뭔가 우리 사업의 크기와 비전을 볼 수 있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틀 안에 바로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디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나 약속이 되기가 쉽지 않다면 SNS로 활용하시는 거죠. JNTV도 링크 걸어서 필요한 거 보실 수 있도록. 자, 이게 링크에서 연결해 주시잖아요.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내 손가락을 써서 내 시간을 들여서 보면 그건 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JNTV나 줌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활용해서 내가 툴을 움직여 놓으면 내가 직접 가지 않지만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툴이 10개가 프로모션 돼서 전달됐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10개의 툴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툴을 내가 먼저 학습하고 내가 전체적인 내용이 인지가 되어 있는 툴을
잘 프로모션해서 전달해줬다면 10개의 툴이 전달됐다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시간과 비용과 내 열정을 투자하고 사업하지 않더라도 툴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툴 비즈니스를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런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를 통해서 결국 소개자가 사업자로 변모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통계가 있는데요. 현재 리더의 70%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소비자를 통해서 그 소비자를 후속 조치해서 리더가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리더의 70%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소비자에서. 관심 있는 사람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조치는 소비자를 소개자로. 애용자가 소개하겠죠? 소개자가 다시 사업자로 전환시켜 가는 것 역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후속 조치 단계에서 지키셔야 될 것들. 자, 중요한 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팅에서 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펀치 막 쓰리강냉이 해서 막 다 털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미팅의 중요한 목적은 다음 미팅으로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도 3가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꿈을 찾아주는 것, 그 찾아진 꿈이 체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3가지 가장 중요한 3번째 목적 뭡니까? 다음 미팅으로 안내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미팅을 프로모션해서 약속하고 헤어지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자, 사업 설명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서 상대가 미팅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단계 후속 조치를 매끄럽게 해나갈 수 있겠죠. 상대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미팅 끝나면 1분 스피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직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물어보는 건 상대에게 부담이나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미팅 후 미팅, 그래서 미팅이 끝난 후에 반드시 1분 스피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스피치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건 알고 부족하고 이렇구나를 우리가 예측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1분 스피치예요. 그래서 모든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크고 작은 미팅에 반드시 1분 스피치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사업 설명도 들었고 질문으로 상대의 의중도 알았어요. 그럼 항상 2번의 팔로우 미팅을 진행합니다. 자, 한 번은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드로 시스템에 연결된 비즈니스 미팅에 함께 참여하셔야 되고, 또 한 번은 인간적인 관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미팅도 진행하셔야 돼요. 이때는 좀 사업 얘기 안 하시더라도 뭐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상대가 어떠한 삶의 궤적으로 살아왔던 분이신지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신뢰도 쌓지만 인간적인 관계성의 신뢰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후속 조치는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혼자 이 주물럭거리지 마십시오. 도예가가 같은 찰흙도요, 도예가가 잘 빚으면 작품이 나오지만 초보자인 저 같은 사람이요 주물럭주물럭 되잖아요. 이 진짜 개밥그릇 만들어집니다. 자, 그릇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개밥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뭐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수준이나 격이나 퀄리티를 부족하고 할 줄 모르는 후속 조치로
그 격하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장 격상시키는 건 시스템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후원을 통해서, 직접 후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1대1로, 2대1로, 혹은 다대1로 소그룹에서. 자, 결국은 직접 후원은 뭘 하기 위해서예요? 간접 후원. 직접은 내가 하는 거지만 간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은 직접 후원할 때는요, 상대의 결단이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농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 후원하시잖아요. 사이즈가 커지죠. 다양한 분들을 보죠. 성공한 분들을 보죠. 회사의 규모를 보죠. 사이즈가 크면요, 간접으로 후원을 하면 내가 100번 한 거보다 간접 후원 정확한 프로모션으로 한 번 참여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 직접 후원으로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다이어트 해왔는데 S9 아닙니까? S9. 애만 쓴 9.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슬림 한 끼를 통한 정확한 리셀 프로그램 했더니 그동안에 했던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 아프고 애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프로모션 하셔서 간접 후원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내가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틀을 넘기지 말고 안에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이틀을 넘겨버리시면 상대를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게 상대를 배려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해 놓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활동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어린아이를 이틀 이상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처음부터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알았어. 이제 아셨대요. 조금 사업 진행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멘트 뭐예요? 이제 알았대요. 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셨대요. 이제 알았어요. 스폰서님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막 해보시고 일주일에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스폰서님 저하고는 이 사업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돈 버는 일이 나랑 맞아 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허락하라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다 부자 됐어야 돼요. 일단 남의 돈 버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들어가고요, 땀이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가야 돼요. 채연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면 사업이 어려워져요. 사업이 왜 어려워져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복잡해져요. 단순하질 않아요. 그냥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뭘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막 내 생각으로 하면 자꾸 복잡해져요. 생각에, 고민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게 꼬리가 기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 없고요. 어느 일정 수준의 지식과 정보의 양이 차고 그분이 진짜 자신의 큰 꿈과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과 열정과 막 쏟아내는 그 뭔가 막 이런 게 우리 이제 조금 사업 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진짜 꼼꼼히 촘촘히 섬세하게 인내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후속 조치해야 됩니다. 자, 후속 조치 과정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이제 미팅에 몇 번 옵니다. 와, 110만 PB를 딱 구매해서 아스 한 라인 끝났대요. 와, 한 라인 끝났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성공 시스템이 존재하고 팀이 함께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결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야 돼요. 결단했지? 오늘 무슨 강의 있으니까 혼자 들어. 듣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반드시 삼선 안쪽에 동석하셔야 돼요. 언제 더 강의의 깊이가 더해지냐면 동석해서 들을 때. 사람 심리는 참 묘하죠? 나 혼자 들을 때는 막 짜증나고 아픔 나고 또 이걸 또 들어야 되나 막 힘드네. 막 몸이 좀이 쓰시고 막 계속 아픔 나오고. 근데 초대한 파트너가 계시잖아요. 이때요. 얼마나 시간이 짧을지 몰라요. 그리고 막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들리고요. 막 진짜 이때부터요. 하나씩이요. 막 머릿속으로 막 팍팍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막 옛날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졌는데요. 이제 한 귀로 듣고 어디요? 막 가슴으로 다 내려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함께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동석하시고, 동석하셔야 그분의 바디랭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그렇다고 계속 보고 감시하시라는 게 아니라 메모는 하시는지, 그분이 조금 지루해 하시진 않는지, 어느 지점에서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그 다음에 그분한테 집중해서 그분의 니즈에 맞게 그 다음 단계 미팅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보면 관심 없는 분, 난 제품만 쓸게, 부업, 사업을 하는 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을 똑같이 후속 조치하면 안 되겠죠.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거절할 땐 거절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꾸준히 정기적인 방문과 미팅을 통해서 왜 거절했는지 그의 속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개가요,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본인이 실패를 맛봤거나 주변에 가까운 분이 실패를 했거나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불법적인 일을 해서 손해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요, 그냥 딱 처음부터 거절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억, 본인의 상처가 떠올려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 사업을 거절하는 게 뭘 안다고 거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진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렇구나 가서 이렇게 한 단계씩 만날 때마다 뭔가 눈높이를 상승시켜 나가려면 시작 단계부터 눈높이에 맞는 후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만나는 과정에서 자, 우리는 꼭 사업을 결단하잖아요. 이분이 성공의 8단계 1, 2하고 이제 준비 단계 명단이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명단을 작성할 타이밍이 왔네. 이때 명단을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이 소개를 받거나 지인인데 110만 PB를 패키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사실은 230만 원, 24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때 가장 그분의 필요성, 그분의 만족도가 정점이 오른 거예요. 거기에 제품이라도 써봤다. 이분은 그 돈을 치룰 때는요, 그분의 만족감이 정점에 이른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소개를 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개해달라고 안 해요. 110만 패키지가 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때가 첫 번째 소개를 요청할 타이밍.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110만 PB 패키지를 결제를 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이제 필요성이나 만족도는요, 딱
정점에 다다른 거예요. 이때 소개해달라고 하셔야죠. 소개해줍니다. 말 한마디예요. 소개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분이 있고 해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반드시 3명 정도 소개해달라고 하시고 여기서 소개를 받으시면 자, 소개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사업에 한 발짝 더 다가왔다는 의미예요. 이 소개 요청을 통해서 그분이 현재 우리 사업을, 우리 제품을 어느 정도 확신이 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소개 요청은 필요할 때 타이밍 잡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돼요.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사업하시네요. 꿈도 크시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소개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소개해 주는 분, 진짜 만족하고 감동한 분 아니면 거의 없어요. 내가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개 요청할 때는요, 지점마다 그분의 어떤 만족도가 딱 정점에 와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예요. 소개해달라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에, 그게 뎁스입니다. 꼭 뭐 홈미팅을 하고 센터 미팅을 하고 해야 뎁스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얕은 뎁스는요,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스펙트, 가망 고객의 풀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 요청해서 찾아내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그분의 이름과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파악하고 전화번호를 얻어내서 전화 한 통 넣어줘 하고 내가 전화해서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제품 써서 좋지만 나는 사업은 별로야. 그럼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분의 명단을 소개받으셔야죠. 반드시 그 뒤에 누군가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 안 하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보고 사업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분 뒤에 소개가 이루어지고 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같이 궁금했던 것들이 뭡니까? 7대 안에 셀프 리더가 나오더라. 이건 통계예요. 자, 내 비즈니스에서 지금 뭐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리더분들 보세요. 7대 안에 진짜 나와 함께 시스템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고 다음 땅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내 LOS 맵 개보도를 보고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통계가 확률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뎁스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이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뎁스 합시다. 우리 맥주를 드실 때도 건배사를 뭘로 해요? 뎁스 합시다. 뎁스 해야 돼요. 뎁스만이 살 길이에요. 자, 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깊이를 파고드는 거, 뿌리 내리는 거 뎁스죠. 이거 진행해 나가야 돼요. 어쩌면 뎁스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의 고정관념, 오해, 편견을 파악해서 자, 후속 조치 과정에서 Q&A, 상대가 자꾸 이게 거절을 위해서 질문하는 건 그거 내가 다단계에서 돈 버는 사람을 못 봤어. 누구도 하다가 그만뒀고 누구다 이분은 호기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거절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나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말투를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 풀리면 내가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이 궁금증에 대한 이해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Q&A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시스템에 들어와 계시고 포스터가 되고 쭉 성장해 나가는 분은 기본적인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죠. 그거 먼저 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제품이 좀 비싸 보이는데 왜 광고 안 합니까? 내 아는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포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좋은데 나는 니네들이 그 판매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궁금증이 풀리면요, 그분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갑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방치되고 계속 보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죠. 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려고 조차도 안 해요? 오해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자, 계속되는 질문과 이의 제기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설득이나 설명을 넘어 만족과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만족과 감동은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든 사업을 꾸준히 보여주셔야 돼요. 변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와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 제품 체험, 삶의 내적인 변화를 통한 외적 변화의 표출, 현실 점검, 드림 빌딩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정성은 들이대 매달리지 맙시다. 매달려서 될 일입니까? 반드시 후속 조치 단계에서 하셔야 될 거, 물론 뭐 PSC 단계에서 BTC 단계에서 강조하지만 아직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그때 조금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나를 직임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자기암시 학원을 통해서 계속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꿈꾸고 외치도록 해주셔야 돼요. 긍정학원과 꿈을 적고 오리고 붙이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꼭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드림빌딩 하세요. 함께. 어쩌면 여러 차례의 사업 설명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 되면 이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분과 손잡고 드림빌딩 하러 가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타고 싶은 자동차 매장도 가시고 진짜 살고 싶은 집에 가셔서 사진도 찍어 오고 기한을 설정해서 이 집에 살 수 있고 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또 벌고 싶은 돈의 금액을 확정해서 언제까지 될 수 있다. 이게 또 그러면 우리의 목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건 꿈을 갖게 해주는 거. 이 꿈이 있어야 목표로 이어지고요. 이 목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는 용기,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 꿈으로 시작해야 되고 후속 조치 단계에서도 그분의 꿈을 명확하게 해주고 진짜 살아 움직이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가슴 두근거리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꿈들이 반드시 그분의 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고 사업 초기일수록 프로모션된 시스템에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 제품 리더십 시스템, 자, 우리 1박 2일 체험 캠프, BTC, PSC, PSTC, 그리고 체인 석세스 랠리, 본사 동기부여 이벤트. 그래서 무조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된다.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된다를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에, 자, 그리고 팀과 그룹의 문화와 분위기를 빠르게 익히도록 도와 나가셔야 되겠죠. 자, 초기 사업가는 1분 스피치, 1분 안에 메시지를 갖고 정확하게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고개도 매일 해야 될 5가지 것들 스피치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사업 설명 파트 1, 2. 사업 설명하지 못하면 조직 확장은 단언컨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만든 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파트너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조직은 커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가르치지 않으면 조직은 커지지 않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배운 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는 능력. 메타인지 PSC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자,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거의 차이.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 표현해보면 알아요.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 즉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사업 진행해요. 결과가 나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디자인하고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된 모습, 내적, 외적, 변화된 모습을 만드는데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자, 스폰서 미팅 후에 미팅을 통해 말씀드렸죠. Q&A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 상대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웠더라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상처뿐인 영광. 내가 이겨도 진 거예요. 논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성공의 3원칙, 이유를 찾아주시는 것, 큰 꿈이죠. 그 다음에 how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what, 무엇을 why를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승호 회장님이네요. 자신이 새로운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공부할 때마다 자기는 대학에 입학하는 심정으로 관련 분야의 책을 30권에서 지금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서점에서 나와 있는 모든 채권에 관련된 책 50권을 샀대요. 그리고 스스로 독파해 나간대요. 그럼 알게 된대요.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전문가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월 1억을 번다라는 꿈을 갖고 있고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결단한 분들이 책 한 권 안 읽습니다. 이거 책 읽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꾸준한 독서를 하셔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요. 그래 팀워크가 좋아져요. 스폰서나 리더분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으시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how예요. 그래서 간절한 꿈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것도 직접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요? 팀과 시스템으로 간접 후원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때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레버리지 뭡니까? 가장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 그래 직접 후원으로 시작하셔서 간접 후원으로 시스템을 통한 복제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후속 조치 과정에 유의하실 것. 자, 들은 것보다 행동을 보고 싶어 하죠.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을 복제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자, 우리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잘 배워서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팅 참여 계획을 세우면서 파트너가 부담을 가질 거라는 배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이런 게 부담되지 않을까? 예단하지 말고 미리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에 내 목표의 크기로요 자꾸 파트너를 그 안으로 가둬요. 이거 세상에 이거 못 배운 분 부족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큰 꿈, 나보다 훨씬 큰 목표. 결국 우리 사업은요 나를 추월하는 분이 나오면 우리 사업은 진짜 그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 또 나를 추월하는 분이 오면요 나는 다시 두 분을 다시 추월해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의 크기로 파트너를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후원을 하셔야지 파트너의 성장을 방해하시면 됩니까? 맨날 되도 않는 잔소리 하시고 간섭하고 지시하고. 저 예전에 사업할 때 이런 분도 꽤나 좀 성공하신 분인데 무대 위에 올라와서 나는 노후 준비 끝났고 난 돈 다 벌었고 당신들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아니 그게 심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해는 되지만 그걸 듣고 있는 분 입장도 생각해 보셨나요?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분이 내가 한 마리 먹었대서 본인만 모르셔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노답이죠, 노답. 답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매주 목요일날 들어오는 보너스에 두 가지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우는 값, 참는 값. 누가 그냥 참으라고 합니까? 돈 받고 참는 거예요. 직장생활 자영업은 잘 하시더만요. 돈 받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뭐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장 과정을 응원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지시하는 굴림보다는 깊이 있고 섬기는 우정으로, 그리고 친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자,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는 뭡니까? 후원하여 조직을 확장시켜서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 매일 뜨거운 열정이 유지가 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긍정적이고, 미팅에 나오고, 고개도 하는 분, 어떤 분이에요? 돈 버는 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는 후원하여, 밀도 있는 팀워크로 후원하여 조직을 확장시켜서 소득이 되도록 연결시키는 것. 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툴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에서 혹은 그룹에서 별도로 움직여지는 툴, 영상 하나, 오디오 하나, 미팅 1시간. 내가 참여해야 깊이 있는 상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게 돼요. 미팅을 프로모션하면 참여하고 싶죠? 사람을 프로모션하면 만나고 싶죠? 책을 프로모션하면 읽고 싶어지죠? 오디오를 프로모션하면 듣고 싶어지죠? 제품을 프로모션하면 써보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툴을 프로모션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사업가 분들에게는 제품을 세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툴을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 툴이 제공돼야, 또 툴을 세팅해 주셔야, 구매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학습 효과가 배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333 하루 3시간 3개월 3년 집중하면, 포스타로 시작해서 333 하시면 부업으로 하셔도 3년에서 5년 안에 로얄 크라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로얄 크라운 되면 한 달에 1억 버는 소득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배가 방향을 바꾸고 물살을 바꾸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배 끝에 키 때문이에요. 키. 자, 우리 신체의 일부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뭔지 아세요? 혀예요.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배와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 달에 1억 법시다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월 1억 벌 수 있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1억 벌 거고 나와 함께 하면 당신도 1억 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품 좋죠? 제품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돈 안 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툴, 읽을 거, 들을 거, 참여할 미팅, 이거를 세팅해 주셔야 돼요. 원칙 미팅. 그 다음에 내가 소비할 거, 전달할 거, 제품 세팅 하셔야 되고, 그래서 포스터가 되셔야 돼요. 자, 사업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3가지. 자, 꿈을 점진적으로 하고 했어요. 시각화, 가시화하시고 사업 설명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보상 플랜 트레이닝.
정확히 내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목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구체적으로 후원해야 될 것 첫 번째, 사업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책, 오디오 영상을 프로모션하고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물론 미팅 참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사업 시작하기에 맞춰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하는 방법을 학습해 주셔야 돼요. 성장 단계, 시작 단계죠. 세 번째, 초기부터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계획으로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나와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주차 동안 말씀드렸던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압축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뭔가 결과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포스터 머신 말씀드렸고, 자, 명단, 최초 명단이고요. 자, 이게 행동 단계, 준비 단계 마지막 단계이지만 행동 단계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단을 분류하고 작성해서 초기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집중적으로 20명을 밀도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하셔서 20회 미팅을 진행하실 명단, 그리고 이분들을 올바로 통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해서 뭐 하셔요?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된 사업 설명하시죠? 사업 설명해 놓아야 찾고 있는 분이 찾아집니다. 그 다음엔 사업 설명 끝난 직후부터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거죠. 24시간 넘기지 않으시고, 다시 강조합니다. 사업 설명 그래도 횟수가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포스터 머신의 성공의 8단계 핵심적인 성장 단계예요. 자, 제가 최근에 그 밥 프록토라는 분이 쓴 부의 원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딱 있는데 너무너무 새겨지더라고요. 자,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것과 우리 뒤에 놓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는 잠재되어진 능력, 큰 꿈, 이런 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 새기시면서 또 멋진 한 주일 만들어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줌 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